국민 라디오 고상만의 수사반장 그 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굳은 연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자, 오늘 모신 분은 청취자분들에게 낯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 중 한 분이신데요. 제가 처음 이분을 뵌 것은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었는데요. 연세가 매우 지긋한 분이신데 대뜸 저에게 이제 전화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 팬인데 꼭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연세 많으신 분하고 만나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더욱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1933년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를 따져 보니까 올해 83세. 지난 2002년도에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아버님이 1934년생이셨으니까 이분이 제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한 살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살짝 고민스러웠지만 결국 뵙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만난 이분, 정말 제가 그때 뵙지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분을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 그 5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신용승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오늘 약간 좀 가라앉으셨어요. 날이 오늘 사시는 곳이 경기도 화성이시죠? 네, 화성군 정남면입니다. 야, 귀일이라고 아주 산골이에요. 그죠? 화성에서 여기 국민TV 합정동 사옥까지 오시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버스 걸리겠어요. 타고 가로 또 전철 갈아타고 해서 2시간 걸리네요. 그렇죠. 재보니까. 정남면이면 우리한테 좀 익숙하게 들리는데 거기가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미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화성 연쇄 사건.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근처입니다. 그 근처죠. 어떠요? 아주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옛 얘기가 됐어요. 지금들은 기억들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화성 사건이라고 해서 한때 그게 범인이 끝내 지금까지도 안 잡혔죠, 잡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못 잡으니까 한때 들린 얘기가 뭐 이런 얘기를 이걸 우습게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화성에서 범인이 온 거 아니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이렇게 안 잡힌 이유. 그래서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 범행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심지어는 뭐 담당 경찰이 범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참 못 잡으니까 유언비어죠.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이렇게 다니시려면 조금씩 이렇게 좀 아시는 제가 분은 이사 가기 전의 이야기고 그죠. 저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거기 가서 산 지가 한 7년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신경조차도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신 선생님은 그러신데 거기에 예를 들어 그 동네에는 학생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도 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못 느끼겠어요. 못 느껴요. 아주 다행입니다. 오래된, 네. 진짜로. 자, 선생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신 선생님, 신용승 선생님,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저한테 명함을 주신 거 보니까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의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으로 계신데 현재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 전에 했습니다. 요새는 그냥 손 놨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맞서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표명열 전 준장이 주도해서 만든 평화 재향군인회 공동대표도 하셨고, 네. 그리고 통일 나눔의 고문도 하셨는데, 네. 여기서 좀 특이한 경력이 하나 보여요. 네. 예, 좋은 어버이 상임대표를 하셨다. 예. 저희한테 이제 어버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건가요? 예, 이제 먼저 제가 그것을 결성하게 된 동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신 선생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게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문성근 씨가 배우 문성근 씨. 예, 국민의 명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저희가 화성을 대표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큰 버스가 한 대가 와요. 근데 우리 노인들이 그때 거기 보니까 몇 분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은 한 10명 미만인데 우리는. 근데 한 차가 내려요. 그런데 뭔지도 치면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오더니 우리가 걸어놓은 프랑카트 같은 걸 보면서 이 자식들이 빨개 이 새끼네. 야, 이 새끼들아, 빨개가 좋으면 이 새끼들아, 북으로 가,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버이 연합. 네, 바로 깡통 난동 부리는 그 사람들 얘기죠.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람들하고는 이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빨개 빼놓으면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가서 김정일 국방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고 온 적이. 그 사진을 갖다 걸어놨죠. 이 사람도 이렇게 그러면 북으로 가야 될 사람이냐고 말이야.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모아서 이제 난동을 부리고 우리를 때리려고 들고 그러는 사건이 터지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원도를 니들이 다니면서 우리 젊은 진보적인 생각 갖고 운동하는 아이들을 뭐만 하려고 그러면 가서 해방을 놓으니 그 늙은 것들 혹시 건드리지도 못하고 건드린 것 마냥 돼가지고 송장 치고 거적한 분은 꼴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애들이 덤비지도 못하고 그냥 파산시키고 그러는데 이것들 우리 늙은 사람한테도 이러더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문성근 씨 보고 이거 우리들이 이해는 이 아니냐. 우리들이 이거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좋긴 좋은 생각인데 그게 될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진보적인 단체들이 뭐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이제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시간 하나 5분만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생각 있는 사람은 나하고 좀 동참해 주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사인 받고 그래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한 200명이 돼요. 가입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좋은 어버이. 물론. 연세가? 연세는 노인네들이지 전부 한갑 넘은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200분 이상이. 200분까지 사인을 받았기를 200분 안 정도 받았어요. 오겠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노인네들이 거기도 희한한 사람 많아요. 나보고 저 짝에는 돈을 막 주는데 그 돈 줄 거 있느냐? 돈 줄 거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진짜로 돈을 줍니까?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공경한 비밀 아니에요. 그 말로는 있는데 진짜로 돈을 동원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그건 뻔한 거죠. 그걸 아니라고 하겠어요. 이건 또 그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쪽에 좋은 어버이를 단체를 만들겠다니까 여기에 함께 하겠다고 한 200분 중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무슨 운동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 그냥 당신은 빠지시오. 내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우리
우리는 가진 게 뭐 있느냐, 네. 오로지 열정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우리 좋은 세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좀 아름답게 말이야, 자존심 갖고 그렇죠. 좀 사는 그런 세상 만드는데 남은 축거리만큼 남은 말이야, 목숨 다 해가지고 말이야, 좀 하다가 죽으면 후회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나하고 동참하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 200여 명 거진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200여. 뭐 서울이죠. 전국이래야. 서울, 서울, 경기 뭐 이쪽으로.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회관 네. 거기서 나라를 잡아가지고 하는 이제 출범식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출범식 하기도 전에 이제 이 깡통 새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2대가 와요.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 좋은 어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저 기독교 회관에다가 하려니까 저기 결성식 하려고 이른바 그랬는데. 그 수구 꼴통 세력으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어버이 연합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해방을 놓더라. 그렇죠. 이 빨개 새끼들 야, 또 뭐 이런- 하려나. 그리고 말이야. 막 이런 식이고 막. 저기 이제 경쟁 상태가 생기니까 와서 방해하는군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제 됐어요? 그런데 거기 구역이 회화 경찰서 구역이에요. 예, 그쵸. 그 보니까 회화 경찰서 서장 뭐 강력계장 과장 서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떼고 들어와가지고는 말이에요. 예. 와서 땡깡 부리는 듯 하는데 사고 안 날 만큼 부리게 놔둬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와서 부리게는 수구 꼴통 아주 심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막을래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쵸. 막는 치력하면서 차벽을 설치해야지 기본적으로. 딱 막는 치력을 하는데 이 사고 안 날 만큼 네. 주먹까지는 못 올라오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가 그냥 좋다 말이야. 내가 서장 보고 내가 이왕 말이야 더 살아봐야 깼다 가면 집에 가서 말이야 벽에다 대고 내가 화토 그림이나 그릴는지도 모를 처진데 저런 놈들한테 맞아주면 나 어떻게 그런 영광일지 모르니까 내 맞아줄 걸 각오하마 말이야. 예. 마음대로 해라 말이야. 그리고 막 나가니까 서장이 이 말이야 그놈들을 쫓아요. 가라고 몰아내요. 그러니까 가요. 그런 놈들이. 그 양쪽에서 노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날 모이셨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성식을 이제 끝내고 결성하셨습니까? 했죠.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꼴통 세력들 쫓아내고 쫓아내고 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거기서 좋은 어버이 상임 대표로 취임을 네, 거기서 하셨구나. 이제 내가 추대를 받은 거죠. 그렇죠. 조직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그냥 지지부지 됐어요. 뭐 왜요? 해산시킨 것도 아니고 어머.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그렇게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화성의 김진효 씨라고 예. 그분은 사실 60도 안 된 분인데 털이 하도 많이 털이 아니라 시험이 하도 많이 나서 그 꼴통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 체격이 좋은 데다가 꼴통 늙은이 놈들이 나대면 말이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찾아도 몰라요. 같은 나이에 그러는지 알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길래 이제 총무를 시켰어요. 실무를.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한 1년인가 하고 나서 몸이 좀 나쁘길래 이제 고향에 와서 민족문제연구소도 또 일이 자꾸 밀리고 그래서 민족연구소에 일을 보면서 그분한테 다 맡겨놨단 말이에요. 당분간. 그랬더니 대모하는 데서 그냥 김진효 씨가 종로경찰서장 때렸다는 등 그래가지고 구속을 당했죠. 어머, 그래요? 네,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아주 다 아는 사건인데 엄청났었죠. 종로경찰서장을 때렸다고 해가지고 총무 맡으신 분이 때렸어요. 내 때린 것도 아니에요. 내 때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 썼지 뭐 증인들을 갖다 구속가인 되셨어요. 했죠. 그래 재판 그게 받아가지고. 언제 일입니까? 한 2, 3년 그게 전쯤? 한 2년 됐을까 2년 안 2년 됐을까 전에? 그때 왜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사건인가요, 그게? 그 서울광장이 아니고 왜 옛날 중앙극장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넓은 데 있잖아요. 중앙극장에서 왜 저 터널 인파도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데서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서 때렸다고. 터널 넘어가는 그 사건. 그 넓은 데서 그랬어요. 어제 물대포 쏘는데 쏘는 데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속되면서 이 조직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 가서
뭐 하고 나면은 점심 짜장면이도 한 그릇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집행부에서 뭐 어디 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사정을 했더니 좀 뭐라 그래 CMS를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늘리니들 돈 있습니까? 한 50명이 10,000원씩 내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통장을 개설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단하네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한 50만 원씩은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제 뭐 일하고 나면은 이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나도 몸이 지금 이렇게 좀 약해져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대단하신 거네. 한번 싸워보지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게 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덕수궁 앞에서는 이 새끼들이 내가 대표라는 거 알고 나한테다가 카메라를 가지고 말이야 몇 명이 대들고 해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던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패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거 던지면 그 큰일 난다고 말이야. 다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또 만도 안 던지고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만 하고 보내주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대단한 게 그래도 한 50여 분 정도가 자기 돈을 내가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CMS로 돈을 모아갖고 하셨다는데 예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르뽀 기사 같은 거였는데요. 서울 종묘공원 인근에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수구 꼴통 세력, 어버이 연합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무슨 저도 직접 몇 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도대체 저 사람들 뭔 주장을 하나는데 정말 그 플라스틱 그 의자를 하나씩 뽑아갖고 거기서 앉아 있는데 정말 대도 않는 사람을 불러갖고 와서 아까 우리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갱이라는 단어를 빼면 거의 말이 되지 않는 구조의 그러한 진짜 그 인신공격적 발언만 계속 연달아 하더니 그게 끝나고 나니까 1kg짜리 설탕을 흰 설탕을 한 봉지씩 이제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걸 서로 받겠다고 정말 저 아우성 치는 거 그러다가 그 나눠주던 이 흰 설탕 봉지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이게 찢어진 거예요. 허공에서. 그랬더니 그냥 그 설탕 가루가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흩뿌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설탕 한 봉지 저거 1,000 얼마짜리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저러면서 빨갱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6.25 때 전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겠네요.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쵸? 내가 그 6.25 때 그 군대 생활을 하는 걸 그 사람들 한 걸 봤지만은 맨날 매 맞는 거, 욕 먹는 거, 그러다 날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면 분노를 느껴야 될 텐데 말이야. 분노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졸개노소를 자청을 해 지금도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노가 돼야 되지. 장군이라는 놈들은 말이에요. 뭐 성우회인가 뭘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성우회. 그만뒀으면은 말이야. 제대했으면은 집에 가서 말이야. 손주나 보지 왜 저희들이 뭔데 몰려가지고 말이야. 이권이란 이권은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저희들은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잖아. 근데 저희들은 말이야. 앞에 가서 또 남한테 못할 짓이나 하고 뭐 욕이나 하고 말이야. 빨개나 찾고 나면 말이야.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이고 뭐 돈이나 몇 푼 주겠지. 성우회 회원 중에 이 조직이 정말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그 성우회 회원 중에서는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방산비리. 방산비리로 해갖고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회장단에 있기도 하고 또 회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산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우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자기네가 기여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나눠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진짜 순수한 의도라고 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회원에서 제명을 시키든지 받아주질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또 회원으로 또 임원단으로 또 회장단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 보면 그 성우회 회원들에 대해서 정말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말이야 근본을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가 우리 저 군에 말이야 26대 거지가 친일 장교들이
참모총장을 해먹었어요. 26대까지는 말이야. 어? 그때가 언제쯤인 거죠? 26대 때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글쎄 나도 26대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는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는 친일 80년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80년대 전두환이가 권력 잡고 있었을 때 그 전거지. 예. 전두환이 그렇죠. 전거지. 박정희 예. 때까지예요. 예. 그런데 70년대 말까지는 그런데 친일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만주군관학교 출신들. 그 군대 권력을 전부 잡았으니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은 말이에요. 군대 가서 배고프다. 그건 안 느낄 거야 아마. 지금 그렇게 자살도를 하고 말이야. 왕따를 당하고 그러지만은 배가 고파서 말이지 가서 풀을 뜯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진 아이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만큼 그쵸. 물질적으로는 풍요스러워졌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예. 이 사람들 이 깡통 할배들은 예. 얘네들은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육군, 아, 그렇습니다. 공군하고 해군은 덜했어요. 해군 나는 해군 출신인데 해군은 그래도 들어가서 훈련 3개월만 끝나고 나면 밥은 실컷 먹었어요. 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육군은 밥이 모자라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개걸개걸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네. 나 지금도 그게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면 말이죠. 예. 지금 분노 느끼지 않으면 그 인간입니까?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말이야. 밀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체념을 시키는 게 그렇지.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라는 게 바로 저항 의식을 뺏어버리고 그렇지, 복종과 그렇지. 굴종 이렇게 되면 아, 저 사람 사람 됐네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잘못된 게 우리나라 정말 군대 문화인 것 같아요. 부당한 짓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 그 외국은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는 없고 복종할 의무만 있는 게 현재 군대 문화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사실은 그때도 국가 예산으로는 먹는 문제는 충분했는데. 네, 충분했죠. 근데 왜 배가 고팠을까요? 사당 장사부터 내려가면서 떼먹는 거예요. 그렇죠. 소대장까지 아마 떼먹었을 거야. 소대장까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무슨 소대장은 어떻게 떼먹느냐? 예. 쌀로 떼먹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예. 밥을 퍼다가 소대가 같이 먹잖아요. 예. 그러면 소대장 밥은 많이 준단 말이야. 예. 배 절대 안 고플 만큼 주고 예. 그렇게 뛰니까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당장소부터 그냥 계속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해군이나 공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선발되는 거고 거기서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군 가는 건데요. 자, 오늘 이렇게 신용승 선생님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누는데 아마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도 참 독특한 분이시구나. 예, 올해 83세 되신 분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신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서울 홍대 인근에서 제가 쓴 책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북콘서트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게스트로 모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신용승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단상에 이제 모시고 축사한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때 우리 신 선생님의 놀라운 일갈에 많은 분들이 아주 짧은 한 3분 정도 남짓 5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송구했는데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눠주신 말씀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정말 큰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고 그 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그 당시 연설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3년인데 1933년생인데 제 친구가 아직 살아있는 놈들이 있는데 이놈들하고는 나 아주 완전히 끌어버린 것 같아요. 꿈도 못 걸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외로워요. 근데 팟캐스트를 듣다가 보니까 고향만 선생뿐 아니라 몇몇 분 다 피리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내
저희 아들이 아니라 거짓 손자예요. 내가 빠지만 장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배워요. 이상하게. 내가 대학교 교수, 뭐 총장 이런 분들하고 외교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술 먹고 얘기해봐도 그냥 즐겁게 지냈지 뭐 아무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뭔가 배워요. 그래서 내가 친구하려고 매를 했어요. 이렇게 잘했다고. 그리고 또 조금만 보태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세상을 더러운 세상을 사느냐. 갑질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조금 좀 경제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갑질만 안 하고 갑질할 사람들이 은행 처지에 놓인 사람들한테다가 안아주고 놀아주고 뭐 이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 이런 더러운 세상 자살하고 뭐 이러진 않는다. 그 분노를 느끼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뭐 그게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다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때 그대가 다들 더러운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자기 일에는 말이에요 그렇게 미치다가 남의 일 사회의 일 뭐 이런 역사 이런 문제가 되면 절대 말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요전에 뉴스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났는데 그 백화점이라고 그러나 난 그 백화점 이상은 부르지도 못할 수 없는다 그러니까 큰 그런 데지 하는데 거기서 말이에요 어떤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여자 부르죠? 네. 여러분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낳고 욕 막 꺼냈어요. 맞죠? 무릎 꿇은 여자고 욕하는 거 못 봤어요. 나는 차라리 저 무릎 꿇은 년이 더 더러운 년이라 했어요. 어떻게 말해 분노를 느끼지 못하느냐. 네가 그러기 때문에 갑질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하는 거다. 자, 어떠신가요? 예, 당시 저도 깜짝 놀랐고, 뭐, 지금 이 방송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처음에는 저기 무슨 말씀인가? 피해자에게 왜 비난을 하시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거든요. 그런데, 예, 젊은 사람이 왜 분노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신 일갈이, 아, 정말 우리가 부끄럽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북콘서트 함께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와, 저분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평이 자자했는데요. 사실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모습에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있는 요즘에 우리 신용승 선생님의 일갈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신용승 선생님 모시고 지난 83년간 살아오신 인생 역정도 엿보고 또한 그 경험의 토대 위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신 선생님을 모시고 그 인생 이야기 전반전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자, 먼저 우리 신용승 선생님 80세가 되시던 3년 전인가요? 네. 예, 그때 신 선생님이 자서전 2권을 내셨어요. 네. 제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역사의 작두 앞에 선무당같이 춤춘 80년. 굉장히 제목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 제목 누가 정하신 거예요? 내가 줬죠. 작두. 뭐 잘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작두가 이제 뭐죠? 그 풀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소매기려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 내가 한 작두는 그 작두가 아니고 예. 무당들이 신들리면은 예, 예. 그 작두날 위에 그 칼날 위에 예. 춤추는다는 그죠. 비지를 않고 그러죠. 예. 그거를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칼날 위에 이렇게 칼날 위에. 무당이 이제 올라가서 피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게 신이 정말 신이 있는 건지 나도 지금까지도 그건 의아스러워요. 그게 이렇게 이게 하기 전에 이렇게 실험 다 해보죠. 실험 다 해요. 종이로. 종이 대놓고 후 불면 그냥 나가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관심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무당을 한 서너 명을 들고 와서 집에서 3박 4일씩 막 이렇게 큰 구술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씩은 이제 사업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소고기하고 이제 시루떡 이거를 맨날 그냥 집에 끊길 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어렸을 때 이 무당이 작두 타는 모습을 집에서 봤죠.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그냥 봤어요. 이상하게 그게 많이 비어야지 발을 네. 비어야 되는데 안 빈단 말이야. 근데 예. 내가 왜 이 말을 갖다가 예. 이걸 붙이게 됐느냐 하면은 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친구들이 말이 있어요. 삼촌 교육 때 끌려갈 때 예. 그때 네가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네가 이루어야 이 자식아. 이게 80년도. 그렇게 81년.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한테. 왜 그러냐면 나는 저항 의식이 강해 난. 예. 부당한 걸 보면 덤빈단 말이야. 순사가 잘못하는 걸 보면 그 경찰이. 갑질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내 일이 아닌데도 난 그걸 타나가지고 순사하고 싸운단 말이야 내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 오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너는 갈 건데 선생이기 때문에 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예. 그리고 또 내가 그 군사정권 때 또 유신 시대 때 저 친구들하고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나면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네. 막 그냥 막 비평 불만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면서 불안해요. 잡으러 오지 않나고. 그 이상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예. 그런 일로는 영창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고문단 당하고. 공무원으로 계셔서. 공무원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야 가기 이로인데 내가. 그러니까. 근데 안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오신 이력을 생각하니까 보면 쉽진 않던데. 내가 생각하니까 참 선무당 마냥 겁도 없이 말이야. 발이 펄펄 뛰다가 뛰면서 산 80이다 그러면서도 무당 마냥 비지는 않고 또 요행이 이렇게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이 책 2권짜리인데 이걸 다 읽어보면 제목이 정말 가슴에 착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역사의 작두 앞에 선무당같이 춤춘 80년이라는 게 왜 이 제목이 가슴에 와닿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요. 자, 저에게도 이 책을 이제 주셔서 저도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먼저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좀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게 광복전에 그 평양에 한때 한 2년 정도 거주하신 적이 있다고. 네. 예. 그때 언제였습니까? 그 언제쯤에 이제 평양에 갔던 그게 1941년도에 전쟁이 났으니까 내가 아마 39년도까지 있었나 봐요. 아, 그럼 33년생이시니까 6살. 학교를 아직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 기억이 나나요? 나죠. 아유, 그러세요? 거기서 생활한 거를 내가 그 책에다가 기록을 책에 했으니까. 쓰셨더라고요. 예. 거기 근데 저는- 운선이라는 그 다리 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엉아라고 따라가던 친구가 지금도 보고 싶어요. 물론 그래서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지. 그런 게 아물아물하고 을밀대 뭐 모란봉 창경원 전차 타던 거 이런 거 다 기억나요. 평양에도 창경궁이 있었어요? 창경원. 창경원? 아, 평양에 이제 평양에 있는 동물원입니까? 동물원이지 동물원. 이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평양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원숭이한테 손을 물릴 뻔한 생각도 나고. 그때 2년 있으면서. 어렸을 때 건 더 기억이 잘 나요. 오히려. 야, 저는 6살 때 든 기억은 그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뭘수록 기억이 더 여기서 그러세요? 잘 나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83세대인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억력이 남다르신 거죠. 저도 기억력이나 숫자에 남다른 뭐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정말 우리 신 선생님 보면 놀라운데 그때 평양에서 창경원이 있었다는 건 오늘 저도 이제 처음 이름은 알았네요. 창경원이라고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 동물원이 있었구나. 예, 동물원이 있어. 을밀대 모란봉 이거 유명한 그거 거기도 가보고. 을밀대가 지금 이제 냉면집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저거지 네. 문화재지. 문화재죠. 그 을밀대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재인데 이 동물원 관련해서 굉장히 아픈 일화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1945년도에 물러가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동물원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다 독살시키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제 서울대공원에 가면 동물원 역사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잘 안 가시는 구석 곳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일제가 그 물러가면서 우리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독살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슬픈 아픈 얘기가 있는데 아마 거기 평양에 있었던 그 동물들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러다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몇 살이셨던 거예요? 해방 맞을 때가 45년도니까 45년도가 13살. 아, 13살. 우리 나이로 13살. 13살. 그때는 뭐 하셨어요? 13살이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나요? 다녔죠. 다녔나요? 국민학교 보통학교? 보통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공립국민학교. 예. 보통 우신 보통 공립학교. 우신 보통 공립학교. 그게 서울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우신. 평양에서는 한 2년 거주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해방을 맞이할 때쯤에는 다시 서울로 내려와서 와가지고. 거기서 사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13살 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일본 왕이 항복선언을 했지. 했다고. 그죠? 그렇지. 방송 들었지. 그때가 누구였죠? 왕이? 일본 왕이 히로히토. 히로히토. 네. 그거를 라디오로 들으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라디오밖에 없었잖아요. 라디오로 지금같이 직접 들리지 들으셨어요? 않죠. 지금같이 안 들려요. 찌찌찌찌찌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일본 놈들이 엎드려 우는 걸 보고 느꼈죠. 아, 일본 놈들이 전부 엎드려 남녀 애 할 것 없이 걔들은 전부 엎드려서 울어요. 그날 우리보다만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예, 그게 참 묘한 게 내가 지금 봐도 걔네들은 나라 망했을 때 말이야. 활복 고위층은 활복 자살날 막 했습니다. 아, 그날요? 하나둘 죽은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요. 45년 8월 15일 날? 그렇죠. 나라 망했다니까 그냥 막 활복 자살날 막 했어. 고위층들. 일본의 놈들이 고위층들이. 고위층이라고 하면은 당시 조선 총독부? 아니 군 장교들. 장성들 이런 사람들. 장성들이. 근데 우리는 말이야 유신이 옳다고 그렇게 박정희를 지켜세우던 놈들이 박정희가 총에 맞았는데도 말이야 한 놈도 자살한 놈도 없고 감기약 하나 먹은 놈 없어. 그런 개새끼들이에요.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그때 정신이 없었죠. 그거만 보는 거지 그거. 전두환이가 센 건지. 하여튼 말이야 내가 일본을 가장 싫어하는데 일본을 싫어하는 걸 내가 일본 군국주의자가 싫은 거지. 일본 사람은 싫어하지 않으나. 일본 사람 참 좋아요. 굉장히 우리보다 말이에요. 뭐라니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친절하고 뭐 상냥하고 경호 바르고 이런 건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건. 그리고 나는 일본도 안 가봤지만은 일본에는 기차가 가면 뭐 누가 그랬는데 도서관이 가고 있대요. 움직이고 있대. 책들 하도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책 보는 사람 봤어요? 전체로 가서. 내가 책을 보니까 말이에요. 깜짝도 놀래가지고 한 몇 사람이 말이야. 아니, 그 연세에 책이 보입니까?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돼.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일본을 가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했겠지? 핸드폰만 보고 있고, 예전에 저희들도 핸드폰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매일 가방에 책을 꼭 갖고 다녔어요. 읽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신문, 한겨레 신문 같은 거 맨날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저도 책이나 신문을 상대적으로 좀 덜 읽고 업무와 관련해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그때 일본 왕이 항복선언을 했다는 게 제가 왜 자꾸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1945년도,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는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그 책을 보고선 정말, 이거 반전인데 이렇게 싶었던 게 뭐였냐면, 다른 책에서 제가 읽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만세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만세 불렀어. 그러니까 신기하네. 우리는 만세 부르고 일본 놈들은 하나같이 안 우는 사람이 없어. 안 우는 집이 없고. 그러면 서울은 경성은 당시에 그랬고 시골이라서 몰랐나? 시골은 며칠 후에 된 데가 많지. 그렇죠. 지금 같은 그럼 세상이 제가 아는 건 아니라 시골이었구나. 며칠 후에 된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데에서는 그 8월 15일 광복된 날
막 만세를 외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뭐 라디오가 그렇게 많이 보급돼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일부러 일본이 일본 왕의 항복선언을 알리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잡음을 넣어서 거의 못 알아들을 지경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그건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또 그럴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잡음 넣은 거가 그럴런지도 일부러 모르겠는데. 잡음을 넣어서 못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라디오도 잘 못 듣는 데다가 못 알아듣고 뭐 이래서 잘 몰랐다. 그런데 난 이제 그건 말이 안 돼. 일본 놈은 들어야 될 텐데 그 잡음을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면 듣지 말라는 소리인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성한 천황이 자기네들로는 천황이 정말 부끄럽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그래서 최대한 항복은 하되 못 알아듣게 하겠다. 뭐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일본 사람들이 했다는데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그날 이제 사람들이 막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만세를 막 외치고 다니셨다고 책에 보면 돼 있던데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분노하기 전에 네. 국민들이 분노도 하기 전에 친일파 스스로는 예. 죄졌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요 집에 하나도 못 있었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건 각자 뭐 처갓집으로 갔든지 각자 뭐 어디로 갔든지 다 서울 가서 노동을 하든지 그냥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해방 안 했어요. 일주일 해방했어요. 일주일. 그게 뭔?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 그때. 미군정 들어오면서부터 비라 막 뿌렸어요. 뭔 비랍니까? 경찰 공무원 뭐 이런 놈들 친일파는 다 다시 와서 원대복귀 하라고. 하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막 뿌린 거 아니에요? 다 와가지고는 말이야 다시 순사 자리에 앉아요. 그 친일파들이. 그럼 순사 자리에 앉는데 쉽게 얘기하면 말이야 일본 놈 순사 있을 적에는 제일 낮은 놈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는 말이지 정말 떡떡해서 말이야 콩가루만 얻어먹던 놈이 네. 일본이 좋게 가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떡 못 판째 받아먹는 거야.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인민들 입장에서라고 할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욕지가리 안 나? 배 안 아파? 그래서 일주일만 해방이었다. 그렇지. 그놈들 도망간 건, 그 도망간 동안만이 해방이야. 일주일 도망갔다가. 그때 이제 건국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이원영 선생이 만들어놓은 건준. 게, 건준. 그게 한 일주일 동안은 전부 접수했었어. 경찰서고 뭐 전국을 다 접수했었다고. 근데 미군이 와가지고 인정을 안 한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군종만을 인정한 거야. 지금 이제 우리 신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있는 게 우리 그 임시정부 요인 중에서 차리석 선생님, 그 차리석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 차용조 선생님이신데, 알아요,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차용조 선생님이 저한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 선생, 해방이 되면서 진짜 해방된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진짜 해방된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길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신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해방된 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바로 친일파다. 그럼. 그래서 왜 친일파입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 때는 서장은 절대 될 수가 없었다. 아니. 조선인들.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서장보다도 도경찰서장도 됐어. 하여간 그런 말씀하시는 데 잠깐만. 그래서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이나 교장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일본인이 하고 그 밑에서 과장급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갑자기 그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서 과장급으로 있었던 친일파들이 경찰서장이 되고 세무서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진짜로 그 광복된 것, 해방된 건 맞아. 친일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 바로 그런 거군요. 틀림없지. 네. 근데 그 후손들이 말이야. 네. 지금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 후손들이. 이미 부정선거로 한 명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라 친일파가 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해서 또 18년을
제 멋대로 나라를 주물르면서 또 아니 그 정도 했죠. 큰 것들 빼놓고도 네. 잘 모르는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신기남이 이번에 문제 났지. 신기남 의원. 예. 그 사람 아버지가 뭔지 알아? 헌병대 오장 했고 예. 또 해방 오장이 정확히 뭐예요? 하사 우리로. 아, 헌병대 하사를 오장이라고 부르는 오장, 거군요. 고쪽. 그 고조라고 그래요.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네. 그리고 해방되고는 그래서 또 본인이 경찰에 책임지고 들다가 물러났었죠, 또. 바뀌어가지고 네. 경찰국장인가 해가지고 저 지리산에 가서 공부터 보낸 사람이야. 그 사령관이야. 예. 김신남의 아버지가. 예, 신기남 의원의 아버지가. 까지 1급 친일파 아니야. 근데도 민주당이고 또 자기가 아버지가 대표 쪽에 아버지가 저기 친일파라고 떠들고 덤비니까 그냥 사표 낸 사람이야. 그 대표 그렇죠. 자리를. 그런 거를 봐서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터지는 걸 보고 나하고 같은 그 종씨야 나고. 그걸 보니까 아, 역시 친일파라는 거는 해볼 수 없는 거라구나. 친일파들이 지금이라도 나는 바라는 게 친일파들한테 바라는 게 지금이라도 부를 누려요. 그 사람들은 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야 너희는. 그 대신 정치 같은 데는 바싹 좀 끼지 말아라. 너희는 권력기관에 거지 권력도 먹고 돈도 먹고 다 하지 말고 한 가지 그냥 돈을 안 뺐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나라 바로 좋은 나라 돼요. 근데 이게들이 다 가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자꾸 뽑히니까 그리고 그 뽑는 것은 유권자가 또 뽑고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는 이제 그러면 이때는 한 18살. 네, 18살. 그죠.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제 또 굉장히 사적이지만 이때 당시에 3군을 전부 다 경험하셨더라고요. 인민군, 미군, 중공군. 예. 이른바 3군을 전부 다 전쟁 과정에서 이들하고 경험했던 것, 또 본 것, 또 느낀 것, 이런 게 그 책에 상당히 상세하게 써 있던데 굉장히 이게 또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극히 사적으로 경험한 뭐 특별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인민군, 미군, 중공군 차이점 굉장히 특이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예. 중공군이나 인민군은 예. 민폐를 전혀 안 끼쳤다. 아, 그렇습니까? 전혀 안 끼쳤죠. 사람들한테요? 그러면요. 저희가 들은 거하고는 또 우리가 들었던 거하고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그건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야죠. 뭐 전부 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보신 게 이제 그때 당시였는데 어떤 거였나요? 몰라요.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본 거로는 절대 인민군과 중공군은 예. 절대 전혀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전혀 뭐 강간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북한군하고 중국군이 중국군하고. 저희는 뭐 아주 뭐 못됐 악마지. 예. 여기서 그렇게 배우기는 이제 악마로 배웠잖아요. 예. 근데 그 수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말이에요. 예. 내가 그렇게 본 사람인데 해군에 가서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예. 할 게 별로 그 실업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극장에 가요. 예. 그때는 방공 드라마야. 거진다. 예, 예. 방공 드라마 70% 이상을 하는데 예. 보면은 인민군은 죽일 놈들이고 말이야. 개새끼들이고 말이야. 이건 사람도 아니야. 근데 국군들은 천사들이야. 예. 어린아이들은 말이야. 뭐 길 잃은 어린아이를 업고 가서 말이야. 뭐하고 까꾸리야 내가 볼 땐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까꾸로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말이지 놀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보셨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강도가 조금 약해져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양변 아 그런가? 인민군인 새끼들이 그렇게 나빴었나? 나빴었나? 여기까지 가기 시작해요. 네. 이 세뇌가 내가 그런데 보지 않은 아이들한테다가 말이야 방공교육이라고 시켜. 때 그런 식으로 시켰는데 어떻게 여기에 그래서 지금 말이야 아 말만 잘해도 저 새끼 저거 빨개 새끼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이 할 말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빨개이라는 그 근원을 따지면 빨개이라는 게 일본 놈들하고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찾기 위해서 싸운 좌파들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독립운동 하는데 변질 안 한 쪽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좌파들이 더 많이 변질 안 했어요. 예. 우파들은
뭐 일찌감치 30년대까지도 안 가서 20대 후반 정도인가 그때가 그 뭐야 그 무슨 사건이야? 네. 신간인가? 예, 그 사건 후로는 다 변절하다시피 했어요. 몇 안 남았어요. 신간의 사건 이후에. 신간의 사건 이후는 다. 그런데 좌파들은 해방되는 날까지 평소에 그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빨개인데 네. 걔들이 바로 빨개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쫙새끼 빨개인데 말이야. 그럽니까? 나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빨갱이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또 그 안타까운 일면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중국 그 공산당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사회주의자 그룹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싸울 때 일본 내 양심적 세력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 내 사회주의자 그룹들이 많아서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 또 일본 내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아 우리도 해방되면 저런 이제 사회주의 공산당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 어떤 일면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결국은 전쟁 과정에서 그러니까 남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은 인민군하고 중공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피해나 이런 뭐 물건을 이렇게 뭐 식량을 뺏어가거나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혀 없었어요. 나가보는 거는 전혀 없었어.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내용은 이런데 뭐 결국은 쌀이나 뭘 가져가면서 대신 무슨 뭐 표를 한 장 주고 줬어요. 가져갔는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해방되고 난 다음에 돌려줄 테니 뭐 통일하고 나서 갚아준다는 그러면서 거로다가 무슨 뭘 하나를 주고 그러고 가져갔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쓰지도 못할 이 표를 주고 간 거고 근데 이제 국군은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가져갔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그랬나요? 그거 맞아요. 예. 근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국군은 말이야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 그래요? 그냥 뺐지요. 뺐어요? 그러면요. 근데 근데 내가 안성 그 일주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사부태를 겪었는데 예. 그림 피난 가가지고. 예. 근데 중국눈 별 같은 거 있잖아요. 육각형. 그 육사단이에요, 그게. 네. 그 경상도에서 말이에요.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갔을 때 인적 자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에 나무하러 가는 놈들 이런 한글도 잘 모르는 놈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놈들이 올라온 거야, 있어. 예. 걔들이 우리 고향에 가서 진을 쳤어요. 예. 얘기도 못합니다. 왜요? 쌀 뺏고 소 잡아가고 하나 안 남겨놨어요. 여자들 보이면 간간했고 말이야. 그게 그내 어떻게 눈이를 본 가능하지? 거야. 그 처벌 안 합니까? 처벌 같이 하는데 무슨 소리야 장교가. 장교가 그럼 소위들이 시켜요. 그게 나중에라도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먹는 걸 가져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처벌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는 걸 어머니 보는 데서 간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줄 씹어냈어 쌍말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돌아버렸어요. 나 그거 봤어요. 보신 겁니까? 그러면요 이거 내가 본 거예요. 너무 말도 못합니다. 얘기네. 이 죄악이라는 건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일본 놈이 7.18들이 집권하는 가지고 말이야. 그놈들이 나라를 잡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이야.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세웠더라면 말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나라 전열을 갖다가 군인들이 말이야. 줄시버렸던 건 말이 돼.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일본 군대들이 하는 걸 갖다가 우리 군대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이야. 네. 이 중공 처음에 국군에 나갔다가 평양 사람이 말이야. 예. 국군에 나갔다가 6개월 만에 제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고향으로 왔어요. 평양으로. 예. 와서 평양에서 인민군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인민군이 6.25가 터지니까 전선으로 투입됐어요. 그래서 와서 포로가 됩니다. 예. 포로가 되니까 북으로 안 가고 여기 남았어요. 여기. 예. 뭐 안 먹고 살 거 있어요? 국군 들어갔어요 또. 아. 그럼 상군을 거친 거예요 혼자서. 예. 상군을. 응? 예. 근데 나보다 몇 살 더 먹었었는데 내가 그 친구하고 내가 뭐
반말로 막 할 때니까 말이야. 야, 너 세국 나라 군대 했다며? 그러니까 말이지. 그랬지, 그래. 야, 그럼 어느 나라 군대가 제일 좋으냐? 내가 그래. 그 뭐, 내가 호기심이 많은 놈 아니니까 물으니까 말이야. 뭐라 그랬냔 말이야. 좋은 데는 대답을 안 하고 제일 젖 같은 새끼들이 국군이다 이거야. 응? 아, 왜 자식아 그래? 그건, 그래. 자식들 처먹기만 하면 사람 패질 않나? 욕이는 안 하나? 맨 그게 그거다. 내가 본 다른 그대로지. 데는 안 그런다는 거. 그래서 그럼, 막 그 일본 군대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일본 군대. 그러자니까. 아니야. 일본 놈들은 저희끼리는 안 그랬어. 조선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그랬지, 저희끼리 안 그랬다, 그거야. 자기네들끼리. 그럼. 같은 민족. 근데 이 새끼들은 말이야, 그놈들한테 배워가지고, 우리끼리 그랬다, 이거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인마 그런 새끼가 인마 왜 인민군인들, 그리 가버리지 자식아 왜 여기 남았어, 내가 그러니까. 모르지, 나도, 이러더라고. 그런, 그게, 우리야, 그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민군하고 저희가 인민군이나 북한군을 지금 고무 찬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이야기를 우리 우리 주월남 최명신 장군도 이런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직접 들으신 적이 있다고. 예, 말씀하세요. 네. 내가 52년도인가 이제 일사후퇴가 끝나고 나서 가을에 학도의용대라는 게 있었어요. 예. 학도의용대 내가 부천지대 감찰대장이 됐었어요. 아, 그러셨어? 그런데 내가 그 연극 같은 걸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누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깍극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일선에 위문단이자 뭐 어떠냐. 그래서 그 지대장이라는 김호영이라는 사람이 승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모아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고 우리 신 선생님이 그러면 학도의용대로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아니 그냥 학도의용대 부천지대니까 전쟁터에는 안 가고 부천에서 이제 그 배우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연습을 시키고 사회도 내가 보고 그냥 인력 1인 3역까지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구사단 또 7사단 3사단. 사단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단을 쭉 가을에 도는데. 7사단 5연대가 최명신 장군, 대령이야, 그때. 주월남 사령관을 지낸 최명신. 당시 이제 대령 계급이었고. 대령 계급으로. 근데 얼굴 보니까 나보다 몇 살 더 안 먹어 보여요. 얼마나 어린지, 어려 보이는지. 이쁜 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 국군들이에요. 30도 안 돼서 참모총장도 되고 그래서 사실 일본 군대들은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금방 대령이 된 거야. 당시에 백선엽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연극을 다 하는 우리 손님 배우들이라고 해가지고 장교식당이라는 데서 먹어요 우리는. 대접을 한다고 예우를 해줬네요. 그렇죠. 장교식당에서 어느 사단을 가든지 그렇게 예우를 어디 가든지 해줬어요? 그거 해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를 위문공연하러 간 거니까. 그래도 예우 안 해줄 것 같은데 예우를 해줬군요. 전쟁 때인데도. 그리고서 이제 또 장교님들이 우리 여자 배우들 또 따먹으려고 말이야. 꼴값들을 해가지고 또 쫓아나가서 또 싸우고. 아유 안 좋군요. 그게 얘기가. 그 얘기도 다음에 또 한 시간을 또 해야 되지. 여자 배우까지 이렇게 그건 다 했었죠. 그래 여자 배우 조직해서 우리 신 선생님이 내가 이제 내가 조직해가지고 사위도 보고 그 바라이드 쇼도 내가 그냥 주로 다 하고 말이야. 그냥 단막극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때우는 거죠. 이제 그런데 최명신이가 달리 본 거야 날. 이 새끼 이거 굉장히 잘하는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상장을 하나 만들어 주어요. 그때 당시에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그 최명신 씨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하고 밥을 먹으면서 왜 그 말이 남았는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오는데 인민군 칭찬을 해요. 인민군 칭찬을 해. 놀랍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이 황해도 사람이거든. 황해도? 황해도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야, 그거 잘못하면 엄청 처벌받을 텐데. 전쟁 중에 적군을 칭찬하는. 글쎄, 근데 대령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막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면,
인민군대하고 똑같은 숫자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규율이나, 우리나라 군인이? 규율이나 모르나 말이지. 아주 거긴 철도 있고. 군율이. 그런 군율이 있는 군대인데 우리는 그냥 개판이다 이거야, 우리 군대는. 인민군. 총도 제대로 못 쏘는 놈들이고 말이지. 이런 맨. 우리 군 수뇌부가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 막 전쟁에 끌고 와서 총알바지로 막 사실 시킬 새도 없었지 뭘. 쫓기다니느라고 시킬 새나 있었겠어 하기야.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거길 찬양하고 여길 깎더란 말이야. 그게 신기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거기 중대장, 연대장 보좌관이라는 아이가 예. 내 그 중학교 때 선배야 보니까 거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예. 걔가 그때 대위였던가?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예. 최명신의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의 그 특징이 보좌관 얘기가. 예, 부관이었던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진정통이니까 그냥 1등병, 2등병 막 죽어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도 보충은 받잖아. 예. 보충을 받아 세워놓고 이제 신고받잖아요. 예. 신고받으면 다리 이렇게 연대장이 연설하는데 다리 저는 놈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 이른바 짝다리 짓고 있거나 뭐 이러는 사람. 그거 하나, 그 중에서 하나 딱 불러내가지고 그냥 직결 처분이래. 그때는 직결 처분권이 있어. 죽였다고요? 그렇지. 직결 처분.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지휘관에게 직결 처분권이 있잖아. 있는데. 죽였다 이거. 아, 그래요? 왜 그것도 그러느냐. 정말 내가 나쁜 짓인데. 난좀 분노를 할 거 아니야 나는. 예. 왜 그러느냐 말이야. 같은 사람끼리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하나 야만의 그렇게 안 시대네. 물어서 얘들 정신이 군대 정신이 확 살아났다 이거야. 이거 하나 죽이면. 그게 더 이기라. 이런 식으로 내가 들었어 그 얘기를. 시범 케이스로 삼기에는 너무 결과가 어. 어처구니 없는 저 야만적이네요. 그거는. 전시라 맞다를 몇대 틀리는 게 전시고 아니고. 글쎄 일본 군대가 하던 식을 그대로 한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최명신 장군이 한 것도 그렇고. 그랬다는 거야. 목을 치르고 뭐 어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쭉 얘기를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게 진짜 베트남 전쟁 그거가 떠오르는데 베트남 전쟁 저도 이제 지난 7월에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우리나라 군이 거기서 한 행위에 대한 잘못 이런 것들 참여하고 반성하는 의미의 평화 기행을 제가 이제 명진 스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월남이 왜 패망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느끼는 게 월남 패망한 게 사실은 그거 75년도 4월 30일 날 월남이 패망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특별 성명을 발표해 갖고 월남이 패망한 것은 반공 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약화돼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당시에 한 10만 명씩 매일 이른바 5.16 광장, 지금의 여의도 광장에 모아놓고 반공 걸기 대회 하면서 뭐 요란을 떨었는데, 근데 실제로 당시에, 월남이 패망한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부패한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실망. 이게 이제 굉장히 더 이상 우리가 왜 희생하면서 이 권력을 지켜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대신 북베트남,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북베트남은 사실 군인이 싸운 게 아니라 베트콩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비정규 군인이 이제 싸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모범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인들, 국민들에게 일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정직하게 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그리고 최명신 장군이 뭐 증언하는 내용이 맞다면 그때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이게.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못 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대학교 가는 게 뭐 90%니 뭐 몇 프로니 이러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내 쪽에 육군 간 아이들 중에는 말이죠. 예. 아마 10%도 넘을 거예요. 한글 모르는 애들.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서 입대하는 것보다 지금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끌고 가서 또 사회에서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이른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정상적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들고 가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자살하면 관심사병으로 자기가 목숨 끊은 거다 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더 문제죠.
한글 몰라도 군복무 가능해요. 사실은. 난 요전에 내가 뉴스를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말이야. 나 깜짝 놀란 게, 그 왜 전반에서 그 지뢰로 나가서는 그 다 발목 부러진 사람들 말이야. 그게 그 하사들. 나는 군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더 좋은지 알았더니 군병원보다 일반 병원이 더 좋대요. 일반 병원이 더 좋다 이거야. 당연하죠. 난 군병원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 쪽에는 예. 군병원이 더 좋았어요. 아, 우리 쪽에는 그랬나요? 그러면요. 훨씬 낫죠. 군병원이. 일반 요즘은 뭐 군병원 깎으로 된 가서 거지. 그래서 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더 좋은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일반 병원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부담하게 만들었대요. 그거 맞는 소리에 나 지금 그렇게 내가 뉴스 들은 것 같아. 아니 이래구도 말이야. 이래구도 이 젊은 사람들 꼭 같은 나이 젊음을 갖다가 바치려는 거야. 세상에 그래 군대 나가서 발목 부러진 놈을 내 돈이론 치료하나가 이게 도대체가 이 참 욕인 아유 참아야지. 아유 발목이 부러진 게 아니라 발목이 나갔잖아요. 예, 저 발목을 잃었죠. 근데 국가는 징병할 권리만 있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없는 게 지금 오늘날의 군대고 이게 이제 또 그 군병원이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아파서 병원을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참 아까 전에 우리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이 군대 문화가 거기서도 아픈 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서 간 정말 극심하게 아픈 하급자가 그냥 뭐 손가락 하나 뭐 예를 들어 부러진 고참을 위해서 가서 밥 타 갖고 와서 갖다 바쳐야 된대요. 복도에서 경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전 건 그만두고 해군에서는 말이요. 내가 예. 탄패에서는 네. 여름인데 저 식당에 앉아 있으면은 예. 식사 당번들이 우리 밥을 퍼다 줘요. 상급자들한테 예. 국화구이에 갖다 주는데 한 놈이 말이야 국사발을 들어가지고 가져온 안에 얼굴에다가 그냥 던진 거야. 이게 뜨거운 왜요? 걸. 제국에 고기 덜 들어갔다고. 이 새끼야 왜 내 고참이 상급자한테. 이 새끼야 왜 고기가 내 국엔 들고냐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사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뭐 그래 돼서 처벌받아. 그 옛날 50년대 말씀. 그렇지 내가 군대 갈 때 내가 본 거야 이것도. 어. 그냥 발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또 영상 갔다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내가 이걸 발다 차고 내가 이걸 그 생각이 나오고 말이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